12월 31일 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이 2024년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어떤 환경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규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24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네, 올 한 해 우리 지역에 어떤 환경 이슈들이 있었는지 보니까 10가지의 환경 뉴스를 선정하셨더라고요. 네, 네, 이 시간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네. 번째가 항사댐 건설 관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편의상 10가지로 순번을 정하긴 했지만, 사실 이것들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매긴 건 아니고요. 네. 작년부터 이어진 내용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안이 생긴 어떤 시점을 고려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음, 먼저 포항에서 항사댐 건설 문제는 흰남노 피해 후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 일인데요. 네. 항사댐은 그 위치가 상류에 진전지가 있고 하류 오어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댐을 짓는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텅 비어 있는 댐으로 하다가 홍수가 날 때만 물을 저장하는 댐으로서 홍수 조절용 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홍수 조절용 댐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와 생각과 또 이 포항시가 추진하는 항사댐의 취지랑은 서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댐 사이에 역시 비슷한 수준의 저수지 수준의 댐을 하나 더 짓는다고 과연 홍수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실효성도 의문이 큽니다. 어, 음, 사실 댐을 더 짓는 것으로 과연 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전국 14개 지역에 기후위기 대응댐을 짓는다고 하는데 각 지역마다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으로 이제 항사댐 건설 관련 내용을 짚어봤고요. 두 네. 번째 뉴스가 미군 부대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갑자기 포항시 남구 오천읍 미군 부대 캠프 무적에서 경유가 유출돼서 인근 하천인 광명천으로 유입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기름 탱크에 노즐이 빠지면서 유출됐다 이런 추정은 하지만 사고 발생 원인이나 시점 또 이미 흘러간 기름의 총량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제대로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미군 부대에서 발생한 사고는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서 미군에 대한 사법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포항시가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음, 한계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군 부대와 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안전 대책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다음은 철강사들의 탄소 중립 이행 촉구를 꼽으셨네요. 예,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인데 이날을 기해서 포항, 광양, 당진 일관 제철소가 우리나라에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일관 제철소들의 탄소 중립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데 지금까지 어떤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없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포항 제철소 같은 경우에도 명일만을 매립해서 수소하는 제철소를 짓겠다. 이런 아주 그런 청사진만 거창하게 나온 것 외에 그 과정에서 이행 계획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음,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다들 목표는 정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화석 연료인 LNG 발전소를 당진과 포항에서 더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일이 또 추진 중이고 이것도 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관제철소의 탄소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환경 뉴스에 넣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효자동의 백로 서식지 파괴 뉴스네요. 예, 사실 그 당시에도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효자 시장 끝자락에 있는 제철 서초등학교 뒤편의 숲이 이제 백로와 외가리들의 여름철 새들의 서식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일대 상가들과 워낙 인접해서 숲이
백로들이 악취도 나고 소음도 나고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되어 온 곳이기도 합니다. 음. 그런데 공교롭게도 포항시가 백로들이 어떤 먹이 활동, 번식을 하는 먹이 활동을 하는 시기에 그 숲을 좀 더 백로들의 서식지를 뒤로 옆으로 민다는 목적으로 인근 지역 숲을 상당 부분 갑자기 벌채를 하고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에 숲도 사라지고 백로 서식지도 사라져버린 일이 상당히 이게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음. 진행됐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저희가 인터뷰했던 그 기억도 나는데 네. 다섯 번째 환경 뉴스도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네요. 골프장, 예. 우리 지역의 골프장 건립 논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현재 포항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이 너무 많이 생기는 골프장 조성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큰 규모로 에코프로 그룹의 계열사인 해파랑우리가 동해면 이방리에 36홀 규모로 이 골프장을 추진을 하던 중에 저희들이 이제 농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고발한 일도 있고 한데 갑자기 이제 이 해파랑 우리가 이 사업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지화된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이르 학전리 일대에 포항 SKGC 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골프장이 가장 현재 진행 속도가 빨리 추진되고 있는 일인데 음.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고 또 각종 농업 용수 오염의 문제를 저희들이 수차례 지적하고 기자회견도 했지만 최근에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제 그 공유지 매각건을 가결시킴으로써 또 다시 추진이 계속되게 됐습니다. 네. 그 외에 또 포항시 시골프장 9홀 증설 문제는 공유지라는 문제로서 사업자가 증설 사업을 철회한 경우가 있고요. 현재 또 구룡포 병포리 일원에 오렌지 구룡포 지시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포항의 10대 환경 뉴스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섯 번째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환경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6월에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아주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하게 됐다라고 이제 한 초대형 국책 사업인데 네. 그 이후에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도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또 내년 예산이 또 삭감되면서도 어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환경적으로 볼 때 이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인 석유와 가스를 계속 써야 되는가? 그 역할을 이미 화석연료의 역할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운 화석연료 개발 사업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범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홍게잡이 어민들이 조업 성수기와 겹쳐서 시추 작업을 시작한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일곱 네. 번째가 2차 전지 산업 폐수 문제네요. 예, 지난 2019년에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가 2차 전지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서 아주 파격적인 특혜를 받으면서 에코프로 그룹을 중심으로 굉장히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때 출발 전부터 폐수 배출 기준이나 환경 규제가 아주 허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역시 계속 생태 독성을 초과하는 고농도의 염폐수 배출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일만 산단 2차 전지 산업의 염폐수 해양 오염 문제는 역시 또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으로 확대될 조짐인데요. 이 문제는 역시 또 우리 영일만뿐만 아니라 새만금이나 광양만 등의 전국적인 환경 이슈가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덟 번째가 올해 잇따랐던 포항 제철소의 잦은 사고가 뽑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제철소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번 11월 10일 새벽에 삼프라이맥스 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나서 아주 지진 같은 굉음이 나서 음. 시민들이 아주 많이 놀랐는데, 예. 이렇게 잦은 제철소의 사고가 과연 문제가 뭔가라고 봤을 때, 과거에 그래도 철저히 시행하던 예방정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사고가 나면 고치게 되는 사후정비 관행이 음. 아주 자리 잡아버렸고 또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너무 등한시한 결과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철소 현장에서는 이러한 예방 정비를 다시 정착시키기 위한 안전설비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또 환경 출장소를 부활해서 제철소 등 철강산업단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가 풍력 발전 민원이네요. 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토가 산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풍력 발전이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건 상당히 타당한 거지만 이 많은 수많은 골짜기마다 풍력 발전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 최근 5천억 진전리와 항사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풍력 발전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찬반 갈등이 불거져 있고 포항시의회에서는 또 이 풍력 발전 시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이걸 추진하니까 찬성 측에서 또 왜 이렇게 하기 어려운 조례를 제정하느냐 이런 집회를 하기도 했죠. 음. 기후위기 시대에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아무리 시급하다 그래도 이렇게 어떤 산림과 환경과 또 그 인근 주민들의 어떤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너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풍력발전 산업은 역시 친환경적이거나 정의롭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올해의 포항의 10대 환경 뉴스 그 마지막이 월성원전 관련이네요. 예, 월성원전 2, 3, 4호기의 계속 운전, 즉 수명 연장에 관한 뉴스인데요. 네. 한수원이 최근에 경주시를 비롯해서 월성원전 반경 30km에 해당하는 지자체 7곳에다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지자체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 7곳 중에 포항시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을 빚어왔는지는 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일방적인 수명 연장 추진은 중단하고 아주 지자체들의 다양한 요구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항시도 30km 반경 내에 해당하는 곳이 남구 일부 장기면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방사선이 30km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우리 지역은 포스코를 비롯한 또 국가산업단지도 인근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이 문제를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오늘 10가지 뉴스들을 살펴봤는데 보니까 이게 또 환경과 관련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았어요. 내년에는 네. 좀 친환경적인 소식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끝으로 남기실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보내면서 매년 저희들도 지역의 환경 뉴스를 정리해 왔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모두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음.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다뤄왔지만 또 올해도 긍정적인 뉴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포항시에서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다회용기를 쓰기로 한 이런 정말 상당히 환영할 일인데 음. 이것도 역시 환경 뉴스에 속한다고도 봅니다. 기후위기라는 이 전 지구적인 거대한 위기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